어제 저녁이죠. 밤에 되게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거의 전쟁 상황인 거예요. 전쟁의 아비규환의 그 지옥을 어제 거기에 있던 사람만 맛본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세계대전인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탱크랑 막 이렇게 싸운 게 예전에는 거기서 국지전이지만 지금은 그걸 누군가 유튜브로 촬영해서 내보내잖아요. 그걸 보니까 전 세계인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전쟁의 참혹함을 다 보잖아. 시체 같은 것도 다 막 촬영해서 올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세계대전이지 뭐요. 3차 세계대전. 전쟁을 다 마음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똑같아요. 전쟁 난 거랑 뭐가 달라. 어제 그 참혹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다 찍어서 올리고 그걸 보는 국민들이 그 끔찍함을 보고 그 막 죽음의 공포와 아픔을 그 죽음의 두려움을 안 들어가니까 우리 민족은 되게 심해요. 다른 민족보다. 왜냐면 항상 침략당해갖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했어. 강대국사에 껴서. 그래서 죽음의 공포, 죽음의 아픔을 보는 공포가 너무 심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이태원 사건 났을 때도 봐요. 그 영상에서도 두려움이 나오던데 그걸 못 느꼈다는 게 이상해. 거기 있을 때 빨리 여기 피하자 이랬어야 되는데 그 해밀턴 호텔에 묵었던 외국인이 쓴 글에 보니까 아 이태원 구경하자 하고 딱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두려움을 느낀 거지. 둘이 남매가 안 되겠다 사람 많아 하고 호텔로 올라갔대. 9층으로. 그게 정상이거든. 그리고 그 외국인 한 명이 벽을 기어 오르잖아.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못 느끼는 거야. 왜? 너무 두려우면 버려버려요. 죽음의 공포를. 우리 민족은 죽음이 너무 아프거든. 가족이 많이 죽었고 전쟁통에 침략 당했을 때 끌려가고 막 아가들하고 여자들도 엄청 죽임당하고 이런 그게 경험 정보가 너무 비참하게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안 보는 거야. 그걸 빨리 안 보면 아프고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건데 요즘 그게 다난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가. 여당 야당 싸우고 보수 진보 싸우고. 왜 죽음의 공포냐면 보수랑 얘기해보면 저 진보 쪽 사람들한테 나라 맡기면 나라 망해. 이 죽음의 공포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뜨고 진보 쪽 사람들은 지금 나라 망하고 있다 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현실 보면서 그게 죽음의 공포가 뜬 건데 그러면서 미움질을 하고 여당 야당도 너희들 때문에 망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야. 그 상대가 하는 걸 보면. 그게 그 두려움이 이상한 걸 알아야 되는데 죽음의 공포인데 그걸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안 느끼고 계속 미움질을 한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지는 거지. 미움만 쓰면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 안 느끼고 미움질만 계속하면 아파지잖아. 아프고 두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그 미움밭에 있었으니 그 전쟁의 참상과 똑같이 그걸 막 올려서 다 봤으니 트라우마 생기죠. 잘못하면. 그리고 어떤 의사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그 가까운 데 살아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가서 도와주려고 갔대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막 코하고 입에서 막 피가 나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서 촬영을 하고 그중에 어떤 젊은이가 그거 심폐소생술 하다가 이제 물 먹으러 가는데 굉장히 신난 어조로 홍대 가서 2차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자기 너무 충격받아갖고 자기 죽을 때까지 그거 못 잊을 것 같다. 그 젊은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무의식에서 너무 죽는 게 두려워. 죽음 보는 게 두렵고 죽음의 아픔 보는 게 괴롭고 이러면 너무나 죽음을 버려서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죽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죽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죽음을 집착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머리로는 못 느끼는데 무의식엔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남이 죽은 걸 보면 좋아해. 죽음을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잖아. 죽고 싶다는 여러분 죽음에 집착하고 머리는 아니야 하지만 몸에는 죽음을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죽고 죽이는 영화를 보지. 죽이는 거 좋아하면서 보고. 현대인 그거 다 있어요. 머리를 없다고 하지만 죽는 거 보고 시원하게 죽이는 거 보고 마음이 시원하다고 느낄 때 그 죽음을 좋아하는 마음이야. 막 비참하게 죽는 거 보고 시커 울고 그런 영화를 왜 봐? 내가 좋아서 보지. 즐기고 있는 놈이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볼 줄을 모르니까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죽음을 좋아하는 마음은 영화관에서 써야 되는 거야. 폭력 영화 보고 시원하다 그러고 그냥 그런 마음이지. 현실에서는 지금 거기는 어떤 마음 써야 돼? 이 아가 속에는 죽음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죽음을 너무 두려워서 버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단 말이야. 그걸 써줘야 되는 거야. 두렵고 아프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버려서. 그래서 나는 그 구급대 차 옆에서 춤췄다고 하길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빤히 보고 촬영하고 심폐소생술 하는데
그걸 촬영하고 있고 도와주지도 않고 거기서 술 먹고 노래하고 아이의 죽음의 아픔을 너무 두려워서 싹 다 버린 거죠. 안 보는 거야. 그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아픔을 느껴야 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게 두려워도 덜덜 떨면서도 뭘 해주는데 그게 너무 문제죠. 의식이. 그런데 또 이 사건을 놓고 우리의 의식이 문제인 건데 의식을 보지 않고 지금 또 이제 네 탓이다. 정부가 뭘 잘못했다. 왜 거기는 갔니? 뭘 왜 가요? 재밌게 좀 놀고 싶어서. 그건 그 아이들의 탓이 아니야. 왜? 마음을 싹 다 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재미가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웬만한 자극에는 재미를 못 느껴. 요새는 식생활도 어때요 여러분? 아주 자극적인 것만 먹지. 옛날처럼 우리 때는 순한 미숫가루 같은 거 타서 먹었거든. 지금 애들 미숫가루 못 먹을 거예요. 아주 독한 콜라나 막 아주 짜릿한 그런 것만 먹잖아. 음식도 순한 거 못 먹어요. 아주 자극적인 거 먹거든. 이게 엄청 아주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극이 아주 심해야 마음을 느껴. 짜릿한 마음. 그래야 이게 행복을 느끼니까 그 쾌감이. 그래서 그냥 산에 들에 가서 이렇게 놀고 그런 건 재미를 못 느껴요. 평범하게 사는 거. 강렬한 자극을 원해.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외국인 남매가 내려와서 이태원에 사람이 많아서 두려움을 느꼈다. 짜릿함을 넘어선 공포거든. 근데 공포를 느껴야 되는데 그 공포가 아니라 짜릿함을 느끼는 거야. 그 정도의 스릴이 있어야 마음이 충족이 되고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 많이 버려서 말랑말랑하지 않은 거야. 딱딱해져서 웬만한 자극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좀 막 폭탄주 마시고 여자 끼고 놀고 막 엄청 스릴 있고 이래야 뭔가 자극이 있어서 재미있다고 하는 거야. 아주 위험을 즐기는 게 점점 강도가 세진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공포를 못 느끼게 된 거야. 그 정도로 자극을 원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고 마음을 다 버려서.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잖아 마음을. 마음 인정하는 걸.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스트레스 줘.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쫓아서 그런 분장하고 논다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탓도 아니야. 젊은 나이에 행복하고 싶지. 그러니까 좀 재미 찾겠다. 재미있어야 살림이 있지 아기들이. 그렇잖아. 재미도 없는데 살고 싶어? 온 거예요. 보면. 거기 왔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들 싸움받지. 야당은 공격할 거 없어요. 똑같아. 자기들도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이야. 무조건 여당 탓만 할 거 없는 거야. 여당 혼쭐을 빼놨잖아. 그렇게 공격하고 계속 정쟁하고 미움질을 하니까 국정에 몰입하게 해줬나? 도와줬나? 묻고 싶어 난. 안 도와줬잖아. 계속 국정감사대 뭐 질문했어? 사생활 질문이나 했지. 진짜 올바른 국정감사에서 뭐가 잘못 돌아가는지 감시해주는 게 야당인데 여당 탓만 하면 도와주는 게 감시하고 잘못하면 그런 거를 아니 할로윈에 그런 축제 있을 때 제대로 준비했냐 이런 거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지난번 홍수 때도 그렇고 한쪽 탓만 할 게 아니야. 똑같이 본인들은 봉사활동합니까? 월급 안 받습니까? 국민한테 다 녹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야당이 또 다수석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질문이나 하면서. 누구 탓할 게 없어. 다가 총체적인 난국이야. 교육도 잘못돼서 마음을 안 가르치고 경쟁 위주로 간 것도 문제고 또 아기들이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어른 말 안 듣고 많이 말렸을 거라고. 오늘도 보니까 자기 딸이 죽었다 하면서 아버지가 막 우는데 오빠가 말렸다고 하더라. 거기 사람 많으니까 위험하니 가지 마라 했는데 말 안 듣고 갔다고. 그런 아기들 많을 거예요. 대통령 탓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축제까지 다 신경 쓸 수 없는 문제고. 혼쭐을 빼는 거야. 어디다가 정신을 쓰는지를 모르게끔 서로 미움에 싸움질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아픈 일을 겪으면서 누구 탓이니 간 사람 탓하고 정부 여당 탓하고 서로. 그리고 뭐 세월호 그 사건 때 그 유족들이 또 발표하고 세월호 사건을 또 끄집어내서 그때 그 아픔을 정쟁으로 비화해서 정치적으로 도구로 이용해 먹은 사람들 전부 참여해야 돼요. 마음은 이용 도구가 아니야. 다 아파질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이용하면. 어쩔 수 없이 누군들 죽이고 싶었겠어.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아픔은 받아들여야 돼. 물론 조그만 실수가 있었거나 잘못된 거를 처벌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맞지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이런 일이 제발 안 되게 방지하고 미움을 쓰는 것보다는 힘을 모아서 그 아픔을 인정하고 서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서로 네 탓이라고 하고 벌써 네 탓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가 된 거야. 젊은이의 의식이 다 망가지고 의식의 문제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현장에 그걸 보면 위험하다는 의식을 전혀 못해. 막 밀어.
밀면서 우리가 이긴다는 소리를 하고 막 이런대요. 그러면 여자들이 비명 지르고 하면 두려움 느끼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공격성만 올라오고, 이런 우리의 의식의 문제예요. 의식의 문제를 갖고 서로 싸움하고 남탓 공방하고. 세월호 사건도 아팠지만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이 갈라져서 엄청 아팠어. 그래서 되게 걱정돼요. 이 일의 후유증으로 너무너무 아파질까봐. 다시 또 싸움질해서 그냥 몇 년을 아팠는데 또 아파질까봐. 그러면 안 되겠죠. 죽음의 공포를 인정 안 해서 이 사건이 계속 윤회되는 거야. 지난번 세월호 때 죽음의 공포, 그걸 인정 안 해서 그 사건이 난 거야. 엄청 두렵죠, 죽음을 보는 게. 그래서 온 국민이 죽음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픔과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처음에 들어갔다 잠시 들어갔다가 너무 아프니까 다 나와서 싸움질한 거. 누구 때문이냐 밝혀라 이러면서 엄청 미움 쓰다가 그 미움이 어떻게 만들었어? 나라를 그냥 대통령 탄핵까지 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세월호 사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최순실만 있었으면 탄핵까지 갔겠어요. 가지나 세월호 때문에 미웠어. 그 아픔에 미움이. 그래 그렇게까지 돼서 나라가 탄핵되고 막 그 세월호 갖고 계속 싸우고 서로 그 난리를 치고 그 미움을 쓰니까 또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무의식에서는 그 아픔으로 이번에도 안 들어가고 미움질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무조건 힘을 모아서 빨리 마음 안정시키고 정신과 치료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할로윈데이 때 옆에서 사진 찍고 하는 아가들, 그때는 못 느꼈겠지만 집에 돌아오면 충격파. 분명히 두려움 후유증이 있어요. 그리고 뭐 홍대 가서 2차 하자 객기 부렸던 아가들도 분명히 그 죽음을 봤을 때는 마음에서는 충격파가 있어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고, 나라 전체가 지금 얼떨떨해 한 대 쳐맞아서 그런 거보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 두렵고 아프고 할 건데 그 두려움 아픔을 안 들어가려고 너무 아프니까 또 미움질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또 흔들리고, 가지나 외세 정세가 되게 불안하고, 지금 북한도 막 계속 미사일 쏘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항상 그래요. 오늘도 위대한 이슈 올렸거든. 동영상 올렸더니 왜 이거를 정치 문제나 또는 그 뭘 마음이 이러면서 모든 게 마음이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두려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싸움박질하고 미움을 썼을 때 그 살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여전히 그래요. 사건 나자마자 누군가는 또 뭐 청와대를 옮겨서 그렇다 이러면서 또 이제 또 미움질을 시작해. 그런 사람이 제일 문제죠. 미움 쓰고 이렇게 아픔 앞에서 남의 죽음의 아픔을 이용해서, 그 이용해 먹는 마음이지. 자기의 권력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죽음의 아픔을 이용하면 안 돼. 그 유가족이나 그 죽은 사람들이 그걸 결코 원하지 않아. 세월호 아기들 절대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그걸 정쟁을 하고 권력을 뺏으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너무 불행이고 또 반복될 거야. 또 요번에 미움질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몇 년 후에 또 이런 일이 생겨. 두려움 아픔을 인정하고 서로 그거 얼마나 아프냐 위로해줘도 천차를 파네. 또 싸움박질하면 몇 년 후에 또 생겨. 대형 참사가. 그건 아무도 못 막아. 마음이 일으키니까. 아무리 대비를 해봐. 대비가 되질 않아요. 의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마음이 벌이는 일을 아무도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내 마음을 보고 내 아픔을 느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채마을 가족들은 절대 미움 쓰는 분들 없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자기의 정치색이나 이런 걸 갖고 이거를 갖다가 공격하는, 미움을 쓰는 일이 없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한테 돌아오거든.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의 미움의 도구로 쓸 때 그 화살은, 미움은 자기한테 돌아와요. 저는 막 그렇게 그런 분들 보면 제 엄마 아빠가 일찍 죽었으니까 그걸 못 도와주는 아픔이 너무 올라오거든요. 열등의 아픔. 죽음을 구해주지 못했잖아. 저희 엄마도 마지막엔 심장 박동기 해서 거의 심장이 파열될 지경으로 박동을 했는데도 안 돼갖고 죽었거든. 그걸 내가 봤으니까 눈앞에서 CPR 어제 그거 하는 거 보는데 너무 막 열등의 아픔이, 도와줄 수 없는 에고의 아픔이 올라왔어요. 역사는 반복돼요. 아픔으로 들어가고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하고 누구 탓이냐고 미움질할 때 또 그런 일이 생겨. 아픈 일이. 제가 그래서 위대한 이슈에서 얘기할 때 그 약자의 아픔과 두려움 봐라 하는 게, 그걸 안 보고 미움질을 하고 싸워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대비해서 막을 것 같으면 인류 역사상 사고가 이렇게 반복돼서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이런 대형 참사 안 일어나? 가끔씩 어이없는 참사 일어나잖아. 이건 못 막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 민족이 더 미움질 안 하고 죽음의 아픔과 그걸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같이 더 이상 아픈 역사가 반복이 안 되도록 이 전쟁 통해서 무의식은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지 그 아비규환이지 그 동영상을 봐요. 꼭 실제 일어나야 전쟁이야. 전쟁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 남북 간에 전쟁 안 하니까 계속 마음은 윤회하니까 전쟁통의 마음, 죽는 마음, 죽음을 보는 아픔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거를 안 들어가려고 미움질하고 싸우면은 계속 우리 민족은 여기 아픔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부터. 옆에 누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미움질을 하고, 그쵸? 정부 탓을 한다거나, 거기 놀러간 사람 탓을 한다거나, 누구 탓을 하고 막 미움질할 때 호되게 얘기하세요. 너의 그 미움을 봐라. 너는 잘못이 하나도 없이 완벽한 인간이냐. 그 남을 지적질하고 미워하는 그 손가락으로 너를 가리켜라. 이렇게 혼을 내주세요. 절대 미움에 쓸리지 않습니다. 이거에 지금 죽음의 두려움과 아픔이 엄청 클수록 여기 안 들어가면 미움은 어떻죠? 어마어마한 미움이 올라오지. 세월의 사건 때 그 아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어. 그쵸? 우리 가슴이 아파갖고 텔레비를 못 볼 정도로 아팠잖아. 그걸 보는 두려움이 얼마나 깊었어. 그러니까 그 후폭풍으로 엄청 미움을 써서 완전 우리나라가 두동강이 난 거야. 그때부터 싸움질이 시작된 거야. 여야로 갈리고 진보 보수로 갈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또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진짜 더 아파져요. 진짜 큰일 나요. 당파 싸움마다 외세 침략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누구 탓할 게 아니야. 따지면 끝이 없어. 서로 따지면. 그렇잖아. 거기 가서 나라를 구하러 간 거 아니잖아. 놀러 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도 책임 회피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거기 더 치안을 유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 서로 조금씩 다 잘못한 거야. 그리고 야당에선 공격하는데 자기들은 그럼 많이 도와줬나? 국정감사 때 그렇게 공격해서 혼을 빼놓고 일 못하게 발목 잡는 게 본인들의 일이었잖아. 누구도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사실은 다 탓하고 미움 쓰고 맨날 데모질했잖아. 안 그래요? 광화문 내거리에 맨날 여야 갈려서 국민 평가르게 하고 데모질하고, 그거 맨날 거기에 그거 정리하게 만들고 쓸데없이 그런 데모질하는 거 신경 써서 그런 거 맨날 하게 만들었으니 진짜 저렇게 젊은이들 놀고 그런데 행사를 제대로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을 얼마나 많이 분산이 돼요. 쓸모없는 데모질 해서 그거 경찰 투입해서 그거 사고 날까봐 싸움 날까봐 그거 얼마나 신경 썼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저런 축제나 이런데 신경 쓸 그런 의식도 다 분산됐고 누구 하나 잘못 없는 사람 없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남을 지적하기 전에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절대 거기에 쓸리면 안 되겠어요. 영채마을 가족들은. 알겠습니까? 공부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미움질할 때 호되게 나무라고 그 미움질에 쓸리지 않게 바래요.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잘못했네, 그냥 가슴 아픈 일이에요. 벼락이 쳤는데 길 가다 죽었어. 그럼 너 왜 길 가냐 할 수도 없고 벼락이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때 안전장치 거기 안 해놨냐. 피레침도 씌우고 안전장치 해지. 이런 문제도 아닌 거야. 재수가 없으면 모든 게 맞아 떨어져 재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받아들여야지 아픔을. 그리고 죽은 사람 그 부모도 있어요. 가족들은 얼마나 아프겠어. 그치? 근데 죽은 사람의 아픔을 갖다가 이용해 뭐서 그거로 싸움질을 한다. 그거는 정말 못돼 처먹은 인간이야. 그런 인간들을 미움질하고 싸움박질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으려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아픈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싸움질해서 누구 탓해서 미움질하게 하면 세월호 가족들도 더 아파졌어. 그 사건 때문에 막 세월호 가족을 이제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까지 생겼잖아.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더 아파졌지. 그냥 애도하고 아픔을 느끼고 우리가 추모하고 추모공원 세우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그 아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 걸. 그거로 싸움박질해서 오히려 세월호 가족들이 더 어떤 부분 아파진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죽음을 갖고 모욕하지 말고 또 그걸 갖고 미움을 쓰는 도구로 삼지도 말고. 그래서 7개 채널 만들어서 제가 계속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경각심을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경찰이 1000명, 2000명 있었더라도 사실은 두려움 안 느끼고 막 밀어붙이고 했으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두려움을 감지하는 힘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널리 알려서 이 마음을 인정하고 이 마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산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두려움에 함몰돼서 기운 없지 않게
아픔과 두려움은 느끼되 할 일은 잘하면서 여러분 쓸리지 않도록 지금은 얼떨떨하지만 조금 있으면 쓸리기 시작할 거예요. 세월호 때도 그래서 처음엔 너무 아파서 그 아픔에 있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미움 쓰고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쓸리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 공부를 꼭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이 마음 공부 안 하면 정말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시대가 진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아유 모르니 이제 점점 알게 될 거예요. 코로나도 그랬고 이런 사고도 그랬고 어디도 안전하지 않죠. 항상 마음 놓치지 않고 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